안녕하세요, 여러분들. 2024년 올해 수능을 대비해서 연계교재, 생활과 윤리 연계교재에 관련된 학습지 같이 보면서 오늘 6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 157번까지 했고요. 오늘 158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배적 정의 롤스 입장입니다. 천부적 재는 그 자체는 개인의 몫이다. 이것은 천부적 재는 그 자체는 신체 일부이기 때문에 뭐예요? 자, 평등한 자유 원칙에 의해서 보장받아야 된다라고 봅니다. 즉, 천부적 재는 그 자체에 대한 소유 권한, 그런 권리는 각 개인 소유인 점은 그 천부적 재는 그 자체가 신체의 자유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것은 평등한 자유로서 누구에게나 균등하게 보장받아야 된다라고 하지만 천부적 재능으로 인한 이익 혹은 분포 혹은 분배는 사회적인 공유 자산이죠. 자, 공유 자산이기 때문에 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분배의 대상이 되는 거죠. 자, 분배를 할 때는 뭐예요? 경제적인 이익, 사회경제적 이익은 이제 제2 원칙 중에서 차등의 원칙 혹은 공정한 기회균등 원칙에 의해서 분배되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자, 천부적 재능으로 인한 이익은 정의 원칙에 따라서 개인이 분배받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천부적 재능을 소유하고 있는 그 사람도 그런 천부적 재능으로 인한 이익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더 많이 가져갈 수도 있어요. 단, 더 유리하게, 더 불평등하게, 더 많이 받기 위해서는 뭐에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정의 원칙. 그렇지. 최소 수혜자의 최대 이익, 즉 최소 수혜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의 이익을 개선시켰을 때 그러한 불평등이 정당화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차등의 그 천부적 재는 그 자체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선과 악이 아닌 도덕적으로 임의적인 것이고 그로 인해서 이익을 가져갈 수는 있지만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가기 위한 정당한 자격을 가지려면은 정의 원칙에 따라 분배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 159번입니다. 천부적 자질의 배분에서 각자의 위치에 대해 응분의 자격을 갖는 것은 아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재벌집 딸이 단지 재벌집 딸이라고 태어났던 이유만으로 막대한 부를 누려야 될 정당한 자격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나오는 천부적 자질이라는 것은 자연적인 우연성에 해당되는 거고 요 예로 든 것은 뭐예요? 재벌집 딸로 태어난 것은 가정 환경과 관련된 내용은 사회적인 우연성을 타고난 사회적인 운을 타고난 그런 사례를 든 것이기는 합니다. 즉 우연성, 운에도 자연적인 우연성과 사회적인 우연성이 있고 천부적 자질, 천부적 재능은 자연적인 우연성에 해당되고 가정 환경과 타고난 배경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우연성을 띱니다. 아무튼 둘 다 도덕적으로 임의적인 것이고 사람들은 타고난 위치가 이렇게 다르다고 봤을 때 이게 서로 각기 다른 위치, 어떤 사람은 불리한 위치에 처해 있고 어떤 사람은 출발점이 유리한 위치에 서 있죠. 하지만 이 각자의 위치에 대해서 응분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이건 임의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응분이라는 뜻은 도덕적이거나 도덕적 혹은 정당하다라는 뜻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조선시대 사회에서는 양반, 천민 이렇게 계급 사회가 있었죠. 그래서 양반의 자녀 같은 경우에는 천민의 자녀보다 타고나길 유리한 위치에 서 있는 것이 정당하다 혹은 정당한 자격을 갖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계급 사회고 롤스 같은 경우에 계급 사회의 문제점을 바로 이러한 점에서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양반의 자녀로 태어나거나 천민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은 어떤 응분의 자격 때문에 이런 유리하고 혹은 불리한 위치에 처한 것이 아니다 라는 점이죠. 그래서 이거는 도덕적으로 임의적인 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는 거죠. 자, 160번. 하지만 타고난 능력 그 자체는 뭡니까? 그 능력은 신체 일부이기 때문에 개인의 소유라고 보는 거죠. 하지만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은 정당화될 수 있는데 단 어떠한 조건? 그렇지, 이 원칙, 사회경제적인 이익의 불평등한 분배는 차등의 원칙을 준수했을 때 정당화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익도 정당화될 수 있긴 하지만 정의 원칙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롤스 분배적 정의 161번입니다. 경제적인 불평등이 심할 경우에는 하등의 평등한 자유원칙이 저해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인 불평등은 사회 구성원들 간의 협동을 약화시키고 그러면 체제 자체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 저해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 사회 협동하는, 왜냐하면 사회 자체가 상호 협동 체제라고 보기 때문에 빈부격차는 사회적인 갈등을 유발시키고 그러면 그로 인해서 사회 체제의 안정성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평등한 자유 원칙이 저해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예도 또 들 수가 있는데 극심한 빈부격차로 인해서 극심한 빈곤으로 인해 생명권 등 개인의 기본적인 필요조차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경우에는 인간이 누려야 될 기본적인 뭐 양심 이라든지 뭐 정치적 자유 뭐 이런 것들을 롤스가 강조했는데 그런 것들을 충분히 누리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자, 다음 162번 넘어갈게요. 교정적 정의 베카리아입니다. 생명 처분권을 양도할 사람은 없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베카리아는 기본적으로 스스로 생명을 포기할 권리도 없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생명을 포기할 권리도 없기 때문에 그것을 생명을 박탈할 권리를 국가에게 양도할 수도 없는 거죠. 그리고 양도하지도 않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시민들의 생명을 처분할 권한이 없다. 즉 사형을 처할 그런 정당한 권리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한 권리도 양도받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다음 163번 루소입니다. 모든 인간은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생명을 무릅쓸 권리가 있다. 이렇게 무릅쓰고 뭘 하는 겁니까? 생명을 박탈할 권한, 즉 사형제를 국가에게 양도하는 것이죠. 자, 로크나 로쏘 같은 경우에는 그 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정부를 해체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로크나 루소는 둘 다 주권은 국민이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민주정입니다. 자, 하지만 로크 같은 경우에는 간접 민주정이죠. 그러니까 모든 시민들이 직접 통치를 해야 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대표자를 내세워서 그들에게 나라를 다스릴 권력을 신탁을 하는 겁니다. 즉 대의정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결국에는 누구한테 일부 대표자들한테 권력을 신탁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권력을 그들이 남용할 수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런 권력 남용을 예방하기 위해서 권력을 분립해서 어떤 식으로 입법권과 행정권으로 분립을 해서 양도한다는 점, 그리고 또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런 권력 남용을 예방을 하는 거죠. 자, 반면에 루소 같은 경우에는 직접 민주정을 표방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그럴까요? 바로 일반 의지에 의해서 나라가 다스려야 된다라는 주장 때문에 직접 민주정에 해당된다라고 봅니다. 일반 의지가 뭐죠? 모든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의지 중에서 공익을 위하려고 하는 게 모든 시민들의 의지 중에서 공익을 위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뭐예요? 모든 사람들의 의지 중에서 공익을 위하려고 하는 의지라면 나의 의지가 포함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직접 민주정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일반 의지에 따라서 일반 의지의 행사가 바로 주권이라고 표현하고 바로 주권자가 바로 일반 의지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일반 의지가 결정한 바, 모든 시민들의 의지 중에서 공익을 위하려고 하는 의지가 결정한 바를 대행하는 자가 있는데 그런 대행하는 기관이 바로 정부라고 봅니다. 자, 이 정부는 로크가 얘기하고 있는 그런 권력을 신탁받은 입법부라든지 행정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정부라는 표현을 쓸 수 있지만 이들의 역할은 주권자의 결정을 대신 실천할 일종의 하수인이나 심부름꾼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심부름꾼, 하수인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하관계가 명확한 겁니다. 주권자, 즉 일반 의지가 주권자로서 역할을 갖는 거고 그 정부는 단순히 심부름꾼이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지 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일반 의지, 즉 시민들의 의지에 따라서 정부를 해체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다음 요나스 책임윤리입니다. 165번. 인간이 갖는 권력의 크기가 클수록 이제 미래 세대라든지 자연에 끼칠 영향도 커지고 그만큼 책임도 커진다라고 봅니다. 자, 예술과 윤리 파트의 묵자입니다. 166번. 음악을 즐기는 것은 그릇된 것이다. 왜일까? 묵자 같은 경우에는 겸의 교리죠. 그죠? 도를 사랑하라. 그 다음에 백성들의 이익을 추구하라는 건데, 음악이라는 것이 백성들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이고, 그리고 백성들이 자신의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끔 한다라는 거죠. 자, 요나스의 책임윤리에서 책임은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사후적 책임을 뜻하는 인과적 책임. 이거는 기존 윤리에서도 충분히 다루었던 그런 책임의 내용이고, 우리는 앞으로 인간에 끼칠, 미래에 끼칠 혹은 자연에 끼칠 영향이 커졌기 때문에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지 간에 자신의 행위가 끼칠, 미래에 끼칠 영향에 대해서 예방할 책임을 지니고 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해? 사전적 책임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둘 다 강조하지만 이제 사후적 책임뿐만 아니라 그치 사전적 책임도 이제 필요성도 더 커지고 있다. 중요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168번 해외 원조 싱어입니다. 해외 원조와 공공부조의 도덕적인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지리적인 근접성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원조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는 거죠. 자, 169번 시민불복종 롤스입니다. 자, 시민불복종 할 때 결과를 고려해야 된다. 롤스. 롤스도 싱어뿐만 아니라 롤스도 시민불복종 할 때 결과를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다수의 집단이 동시다발적으로 시민불복종을 이행할 경우에 정의로운 체제의 효율성을 침해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극심한 무질서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체제로 파멸할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예측이 된다면 시민불복종은 제한되어야 된다라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체제의 효율성 때문에 시민불복종이 제한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시민불복종, 롤스와 싱어 둘 다 민주주의 기본 원칙, 민주주의적인 결정 방식은 존중합니다. 자, 오히려 시민불복종을 위해서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복원하려고 하는 거죠. 그죠? 민주주의를 다른 체제로 바꾸기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민주적인 기본 원칙이라든지 이념 이런 것들을 공고히 하고 안정화하기 위해서 시민불복종 한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롤스의 절차적 정의관입니다. 분배적 정의와 관련된 절차적 정의의 개념이 있는데, 원래 절차적 정의는 세 가지 분류가 있어요. 순수 절차적 정의, 불완전한 절차적 정의, 그 다음에 완전한 절차적 정의가 있는데, 이때 우리가 보통 잘 다루고 있는 공정한 절차가 있다면 분배 결과에 대한 독립적인 기준이었고, 그 다음에 공정한 절차가 있다면 그런 공정한 절차에 따른다면 분배 결과도 정당하다라고 보는 것은 이거는 순수 절차적 정의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원초적 입장에서 이런 절차적 정의는 순수 절차적 정의는 어디에 해당되는 거죠? 원초적 입장에서 뭐 할 때 정의 원칙에 대해서 합의할 때 여기에 해당되는 그런 절차적 정의입니다. 그래서 절차가 공정하면 결과도 공정하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죠. 원초적 입장 같은 경우. 왜냐하면 다 무지의 배를 쓰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합의되는 정의 원칙도 정의롭다라고 보는 겁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우리가 법률과 정책을 제정할 때는 무지의 배를 쓰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정한 절차가 아니라 불완전한 절차에 따라서 법을 제정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정의 원칙을 준수하는 그런 법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독립적인 기준이 있잖아요. 하지만 거기에 이를 수 있는 공정한 절차가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건 불완전한 절차적 정의에 해당되고, 그렇기 때문에 정의 원칙을 수호하고 실현하려고 하는 그런 국가체제 안에서도 심각하게 부정의한 법률과 정책이 제정될 수 있고, 이런 심각하게 부정의한 법률과 정책은 시민불복종의 대상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즉 다수결 원칙, 그죠? 민주적인 결정 방식 그거 자체는
악이 아니죠. 부정한 게 아니죠. 이거 자체는 인정하지만 이 다수결의 원칙 자체가 불완전한 절차이기 때문에 정의로운 결과를 보장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생겨나는 심각하게 부정의한 법률과 정책은 뭐예요? 그치? 체제의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정성을 수호하기 위해서 제정되어야 된다, 개선되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자, 도구적인 이성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 정의를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도구적 이성이라는 것은 도구로서, 수단으로서의 이성을 얘기합니다. 즉, 목표 달성을 위해서 효율적인 수단을 제시하는 이성의 능력을 도구적인 이성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도구적인 이성은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목표 달성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수단을 제시하는 능력이긴 하지만, 이 목표 달성, 이 목표 그 자체가 도덕적인지 정당한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런 점 때문에 도구적인 이성은 기존의 근대 과학기술의 발달에 굉장히 큰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기 하지만 과학기술 발달로 인한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간과하다라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이성의 하나의 유형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오늘 드디어 연계교재 총정리 6시간 동안 걸쳐서 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상으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